네,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템퍼스 AI인데요. 현지 시간 23일부터 템퍼스 AI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23일에는 주가가 1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오늘까지 상승세가 이어져서 이틀 동안 무려 32%가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템퍼스 AI가 영국의 빅파마죠.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2021년도부터 템퍼스 AI와 마스터 서비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요. MSA라는 계약을 맺고 처음으로 이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한 이후로도 3회에서 4회 정도 계약을 확대해 나가면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은요, 파토스 AI라는 또 다른 바이오테크 AI 기업과 함께 종양학계 멀티모델 LLM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템퍼스 AI는 이번에 이 계약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게 모델, 여기서 모델이라고 하면 AI 모델을 뜻해요. LLM을 얘기를 하고요. LLM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2억 달러 정도고요. 그리고 이 2억 달러라는 규모가 템퍼스 AI에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템퍼스 AI 4분기 매출 규모가 2억 달러였습니다. 한 개 분기 매출에 준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설명을 드릴 때는요, 그냥 LLM 모델이다라고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LLM 중에서도 멀티모델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라는 점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 규모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네, 이 계약 내용의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종양학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양은 보통 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최대 규모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암을 다루는 멀티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 최대 규모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암이나 뭐 최대 규모 이런 얘기들은 뭔지 알겠는데, 멀티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게 도대체 무슨 기술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뭔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AI 기술에 있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그런 모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제공한다라고 실제 예시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AI 서비스로 챗GPT가 있습니다. 이 챗GPT는요, 그 자체로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닙니다. 챗GPT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지문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고 위에 모델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따로 나와요. 유료 버전에서요. 그리고 이 모델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되게 많은 그런 모델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로는 O3가 있죠. 정리하면 챗GPT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를 하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AI의 그 본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멀티모달이라는 단어예요. 멀티모달.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멀티모달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AI에 있어서 멀티모델이라는 거는 이런 걸 의미를 해요. 데이터의 기본적인 형태로는 텍스트가 있을 거고요. 이미지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사운드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한 곳에 모아놨다라는 의미가 멀티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템퍼스 AI는 이제 의료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료 부문의 멀티모델 데이터라고 하면 임상과 관련된 이미지나 텍스트 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믹스 데이터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믹스 데이터라는 건 유전체나 단백질체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멀티모달이라는 단어가 AI 업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제약업계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작용 기전을 모달리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용 기전이라는 건 약물이 신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멀티라는 단어가 앞에 여기 붙었으니까 여러 작용 기전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 작용 기전을 결합한 치료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보통 증상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열이 나는 동시에 기침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하고, 아니면 기침이 나면서 콧물이 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감기를 치료할 때는 이 각각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뭐 해열제를 따로 사용하고 진해과담제를 따로 사용하고 뭐 콧물을 말리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멀티모달 치료법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템퍼스 AI가 다루는 그런 암 치료에 있어서는요. 이런 걸 뜻해요. 암이라는 거는 뭐 전이 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암만 걸렸다고 하더라도 암을 치료할 때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멀티모달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항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암세포가 있는 부위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함께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멀티모달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템퍼스 AI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Precision Medicine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밀의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정밀의학 그 중에서도 암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멀티모달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그런 테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밀의학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 뜻을 알면 멀티모달리티가 왜 중요한지를 좀 갑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밀의학이라고 함은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서 예방을 하거나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정밀의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별적 특성을 따르려면요.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처방을 내리는 그런 방식은 안 되겠죠. 환자마다 다른 치료법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되고 환자 개개인에 맞춤화된 그런 특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지 이 정밀의학이 좀 더 고도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암 치료 분야에서는 멀티모달리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종양 내 이질성 그리고 동일 치료 저항성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종양 내 이질성이라는 건 암에 걸린 부위가 크게 하나로 덩어리져 있어도 그 안을 구성하는 암세포들은 다른 종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다른 암세포들을 공격해서 치료하려면 당연히 다른 치료법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모달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암세포는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약물 치료의 적응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법을 계속 사용하면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치료법을 동시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과 관련된 정밀의학에서는 멀티모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살펴봤던 그런 제약업계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멀티모달리티 그리고 AI에서 사용되는 멀티모달리티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 사진을 찍어봤을 때요. 뭐 특정 모양으로 생긴 암세포가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생긴 암세포는 XX 변이를 갖고 있다면 A라는 약이 더 잘 듣는다. 이런 정밀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모달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템퍼스 AI와 왜 2021년부터 4년 넘게 꾸준히 협업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암치료와 관련된 그 약물에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 온콜로지가 암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콜로지 부문의 매출이 4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독 사업 분야 중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제약업계에서 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가장 다각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2030년까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의약품이 30개, 그런 신약이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개, 3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요. 신약 개발을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템퍼스 AI와 같은 기업과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계약이 도대체 어떤 구조인지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사실 이번 계약은 템퍼스 AI와 아스트라제네카 둘만의 계약이 아닙니다. 제3자가 끼어있거든요. 우선 템퍼스 AI와 아스트라제네카 사이의 계약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파토스 AI라는 그 또 다른 바이오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템퍼스 AI는 임상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하죠. AI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AI를 개발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주력 사업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보면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것은 템퍼스가 아니라 파토스 AI입니다. 그래서 파토스가 이 AI를 개발을 하면
템퍼스가 그거를 한번 품질을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OK가 나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AI의 개발단에서 들어가는 모든 노력은 파토스 AI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템퍼스에 3,500만 달러를 지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템퍼스 AI가 가운데에 끼어 있고요. 실제로 개발을 담당하는 것은 파토스,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템퍼스 AI는 여기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파토스에게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서서 계약 규모가 2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템퍼스 AI와 파토스 AI 간의 계약이 또 따로 있는데요. 우선 템퍼스 AI가 이 파토스 AI에게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용역을 준 거죠. 그리고 파토스 AI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함으로써 템퍼스로부터 3,50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템퍼스에 주는 돈이 3,500만 달러였는데 템퍼스가 파토스에 주는 돈도 3,500만 달러네? 그럼 2억 달러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오냐면요. 파토스가 주는 겁니다. 파토스는 템퍼스에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가로 2억 달러를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대가로 2억 달러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2억 달러 중에 50%는 파토스의 주식으로 지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에 체결한 신규 계약은 데이터와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템퍼스 AI의 주요 사업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노믹스와 데이터 서비스로 나뉘는데요. 지노믹스는 각종 진단 테스트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데이터는 이번에 해당되는 그런 의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계약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AI의 품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뿐만이 아니라 양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는 특히 AI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가 앞으로 더 본격화될수록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점점 유리한 시대가 도래할 텐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구글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요. 방어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템퍼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방대한 데이터셋, 멀티모델 데이터니까 품질도 아주 좋다라고 제약회사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템퍼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다 유료입니다. 데이터 사용료를 냈을 때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경제적 혜자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템퍼스 AI의 주가가 크게 뛰어오른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템퍼스 AI를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 만큼 앞으로도 템퍼스 AI와 관련된 소식 빨리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